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국힘당의 태영호가 이재명 대표의 농성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왜 그러한 단어를 써가며 비판을 했는지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미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탄용 단식이라며 조롱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원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단식 농성장 옆에서 오늘 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용진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일까요? 국힘당의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 위원인 안병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단식 출구 전략 하나 드린다. 민망해하지 말고 행사에 들러서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 윤석열 정권 같은 악랄한 정권은 없었고 지금의 국힘처럼 흉악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속으로는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것들은 아예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 도리마저도 포기한 그런 집단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정권 잡았다고 기세등등 하는지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피눈물 흘리며 또 천막당사 만드는 날 반드시 올 것이다. 아니 천막도 사치죠. 길거리에 나 앉게 되는 날 반드시 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편 국제적 망신을 당한 잼버리가 막을 내린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윤석열 정권은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스카우트 대원 수송에 긴급 투입됐던 이 전세버스 업체들이 행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조기 종영되면서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이동할 때 긴급 동원된 그 전세버스들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만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막 불러 사용을 해놓고 행사가 끝나니까 요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아직까지도 비용을 결제하지 못해서 이 업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 정말 윤석열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G20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일본의 기시다가 도시락을 먹다 말고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러 쫓아나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똥줄이 탄 기시다가 참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리창 총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먹던 도시락을 남기고 서둘러 대기실로 찾아갔다. 리 총리를 만난 기시다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리창 총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열린 정상회의에서 기시다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며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돌출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리창 총리는 핵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 및 사람들의 건강과 연관이 된다. 일본은 이웃 국가 및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책임있게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총리의 공개 발언을 들어보면 수산물 수입 금지로 똥줄이 바짝 탄 기시다가 도시락을 먹다 말고 리창 총리를 쫓아가서 제발 좀 우리 수산물 수입 금지 좀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지만 리창 총리가 그렇게는 안 돼. 니들이 하는 짓은 해양 테러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관련국들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해라 라고 주문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 강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9일차입니다. 어제 촛불문화제에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말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후에 정청래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늘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본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당 발언 함께 보시죠. 오늘은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고 민주당도 죽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켜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버릴 것은 후쿠시마 핵폐수가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버릴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 잘난 이념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 민생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날 일본을 꾸짖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량한 국민들에게 반국가주의 세력이라고 겁없이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짓떨리고 참으로 열받고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천막에서 보일 때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천막을 벗어나서 그 눈빛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쥐어짜서 힘을 내는 이재명 대표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거친 숨결을 옆에서 듣습니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입에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무도한 검찰의 손에 이재명 대표가 난도질 당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냅시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5번째로
무도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처절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